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아파트 급매는 쌓이고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매는 수천 개인데 그 중에서도 20% 이상 떨어진 한두 건이 거래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이 1년만 더 이어져도 투자성이 높은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대부분이 미분양에 빠질 것이며 2년 더 떨어지면 서울도 미분양의 무덤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물며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아주 위험한 폭락지역과 미분양 위험지역은 어디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벌써 아무리 낮춰도 안 팔린다. 자, 여기는 특히 미분양으로 난리가 난다. 지금 미분양 아예 무덤이 지금 보이죠? 집값 대폭락할 때 4가지 유형 꼭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폭비도 얹어줘요. 2배 줄 테니까 좀 팔아달라. 아파트를요. 자, 집값 깎아줘도 살 사람이 없다. 물론 지역에마다 약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이래요. 제가 이따 수치로 또 보여드릴게요. 먼저 크게 4곳 조심하세요. 주요 명품 지역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즉 안 떨어지는 곳은 없는 거예요. 자, 이 순서로 지금 이제 금액이 비싼 곳은 많이 떨어지고 금액이 싼 곳은 덜 떨어질 뿐이고, 볼까요? 강남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 서울, 경기도 중심, 경기도 외곽, 광역시, 지방, 이 순서로 지금 우후죽순이네요. 자, 비싼 곳 폭락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락폭이 근데 이제 비율로 따지면 뭐 강남이라고 덜 떨어지고 저기 지방이라고 많이 또 이러진 않아요. 현재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락 비율이. 상위 입지는 나중에, 이제 지금은 폭락장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신고가 찍습니다. 주로 강남이나 서울이나 경기 중심부는 결국 폭락을 했다가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큰데, 별로 위치가 안 좋은 곳들은 싸기는 하지만 나중에 물량 폭탄의 희생양이 돼서 신고가는커녕 회복도 못할 수도 있다. 자, 아무튼 명품 지역이 지금 폭락한다. 두 번째, 물량 폭탄 지역은 조심하세요. 회복도 늦고 올라봤자 소폭 뛰는, 지금 가격에서 폭락을 했다가 마음고생만 신나게 하고 소폭 올라가는 그 정도? 여기 보시면 경기도 1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무려 20곳이나 돼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유성도시 빼고도 1기 신도시 택지지구 2기는 약 50곳이나 돼요. 이게 한 군데가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들 다산 같은 데가 50군데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60곳이에요. 여러분들 개수 세보세요. 더 많아졌죠? 예전에는 이거 하나 가지고 쩔쩔 매는데 이제는 여기 플러스 3기까지 늘어나요. 3기 신도시 21년부터 28년까지 아마 계속 분양하고 입주할 텐데 폭탄 물량으로 수도권은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경기도 아주 위험해요. 경기도 인천. 위험한데 어디가 더 위험하냐? 외곽 지역이 더 위험해요. 세 번째, 물량 폭탄과 인구 감소. 이걸로 회복이 불투명. 이제는 겨우 회복이 아니라 회복이 좀 안 될 곳들, 수도권 외곽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 광역시 상당 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의 중수도시도 그렇습니다. 안 뛴 거야 뭐 그렇다지만 많이 뛴 것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잡아야 하고, 수도권 지방 2019년부터 동조,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이클이 반대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권하고 지방 광역시가. 지금은 2019년 이후 20년 이후에 같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져서 사이클 동조 비슷한 흐름을 보이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분양아파트 22년 이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통장 가입 줄어들고 있고, 청약 경쟁률 줄어들고 있고, 계약률 줄어들고 있고, 미분양 늘어나고 있고, 준공후 미분양도 늘고 있어요. 결국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방 대부분, 그리고 고분양가 이런 것들이 미분양으로 넘쳐날 겁니다. 3기 신도시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2배 이상 뛸 거예요. 이제 보세요. 2배 이상 대부분 뛸 겁니다. 3기 신도시는. 1, 2기하고 달라요. 1, 2기는 이미 거품이 형성됐잖아요. 걔들은 폭락하고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3기는 분양이잖아요. 근데 바로 지금 뭐 폭등난다는 게 아니라 미분양이 한번 났다가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금리 인상, 기준금리, 대출금리, 예금금리
자, 금리 분석을 해봤더니 금리 인상, 돈 빌릴 때 사용료로 이제 인상한다는 뜻이죠. 금리 인상은 80%가 변동금리예요. 4억 대출을 받으면 약 30년 상환했을 때 이제 7%까지 받았다. 이자만 무려 2.1억이에요. 4억에서 이자만 2.1억. 월 얼마를 내느냐? 여러분들 170만 원을 내야 돼요. 어마무시하네요. 이자만. 4억이 만약 7%로 30년 상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끌 진짜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기준금리 한국은행 회의에서 결정하죠. 미국은 연준에서 결정하고, 자, 시장,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또는 물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양적 완화, 그전에는 계속 돈을 찍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한미 23년도에 2.0에서 2.5까지 아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8회 정도, 미국은 10회 정도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까지? 올해, 내년, 2년 동안. 자, 대출금리, 대출 갚을 이자율. 자, 고정이 20%고 변동이 80%라고 했는데, 종류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그 다음에 비금융권 대출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3에서 5% 대출금리예요. 그런데 이게 최고치까지 찍고 가면 6에서 9%까지 살인적인 대출금리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예금금리는 또 아주 적죠. 정기예금과 적금, 대출금리 비교해서 아직 낮아요. 자, 은행권은 0.5에서 1.8까지밖에 없습니다. 1금융권. 저축은행 2.3에서 2.5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우대금리일 경우 2.5에서 4% 좀 한시적으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추천하는 여러분들 아주 ELS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펀드, 주식 이런 혼합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가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원금은 적어도 손실이 안 나야 하는데 얘들은 원금 손실돼요.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게 워낙 자기들한테 수수료가 세니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안 져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막 4%, 5% 이상하잖아요. 좀 벌써. 그런 건 보지도 마세요. 자, 금리로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에 내 돈을 보관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추천하는 것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부동산 폭락, 평생 가난한 4가지 사례.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그마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폭락장 2개, 폭등장 2개. 폭락장. 하필이면 폭락장에 꼭 무관심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집값 폭등 후에 계속 관심 갖다가 계속 떨어져. 살까 말까 했는데 계속 떨어져. 이제는 1분장 나나보다 해서 아예 무관심해가지고 집 못 사가지고 쫄딱 망하는 일. 두 번째, 청약 계속 떨어졌는데 하락장에 막 미분양이 넘쳐납니다. 여기 넣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제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집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하고 무관심이 제일 안 좋아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무관심. 5년 이상 하락하고 오르지 않자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제 더 떨어질까봐 포기해버려요. 돈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냄새 잘 맡아요. 이게 왜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 집 잡죠. 그런데 주로 서민들이 안 잡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번엔 폭락장에 폭락문자한테 빠지면 안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폭락문자에 빠져도. 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잡으면 큰일 난다라고 막 하는 폭락문자 말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거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50% 전후로 폭락을 했으면 70%가 떨어졌든 어쨌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잡아야 하는데 1분장 난다고 매수를 안 합니다. 집값이 많이 빠졌는데 폭락문자 말만 듣고 매수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폭락장, 이게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집값이 폭락해서 불안 심리로 멀쩡한 아파트도 팔아버려요. 이러다가 이제 난리 나겠구나. 이미 많이 반토막 이상 떨어진 걸 왜 팝니까? 그런 거 팔면 안 돼요. 물론 빌라 같은 건 팔아도 돼요. 팔고 아파트 사면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폭등장, 영끌, 갭 투자. 이번에는 상승장에 꼭 이런 실수를 해요. 집값 초기에 상승장에 바닥보다 뛰었다고 매수를 안 합니다. 얘 1억이나 뛰었는데 왜 잡아? 이렇게. 그러다가 2~3배 이상 뛴 다음에 거품 폭등한 후에 뒤늦게 이제 이성을 잃었어요. 무리하게 매입합니다. 맨날 쳐다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홈쇼핑에 중독되듯이 부동산에 중독돼갖고 나중에는 불안해갖고 매수해요. 두세 배 이상 거품 폭등한 후에 뒤늦게 무리하게 매입하는 거야. 그것도 무리하게. 집으로 돈 벌었다는 말이 막 주변에 들리니까 무분별하게 영끌하거나 갭투자 매입 난리 나겠죠. 그 다음에 폭등장에 빌라 나홀로 아파트 매입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특히 작년에 빌라 나홀로 얼마나 많이 매입했습니까? 오피스텔도 똑같아요. 상승장에 대출받기 싫고 자본금이 적다며 뭔가는 매입해야지. 근데 싸. 내 돈에 맞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거예요. 자. 너무 올라서 돈이 부족해서 외곽, 빌라, 나홀로 아파트를 매입한다. 외곽 지역 매입하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경기도 외곽 지역 아주 안 좋습니다. 왜? 3기 신도시급 물량이 폭탄 터지면 어디가 피해를 보겠어요. 폭등 상황에서 폭등론자에게 빠져요. 지금은 폭등론자에게 빠지면 망합니다. 앞으로 2년 더 올라간다 이런 사람들 말 듣지도 마세요. 뒤늦게 꼭지에 매입해가지고 완전 탈탈 털어먹죠. 자, 대선 이후에 집값 뭐 이것도 몇 번 해본 얘기지만 현재 이 원, 노란색 원 이게 0이잖아요. 0 밑으로 떨어졌어요.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4월 달이면 좀 더 빠지니까 한 만큼 내려왔겠죠. 자, 대세 하락이 쭉 이어지느냐. 지금 폭등이란 말은 이제 안 어울려요. 여름에 반등할 거냐. 0 위로 약간 올라서는 거죠. 이게 한번 온다면 이제 그동안에 팔고 싶었던 분들은 아마 팔릴 거예요. 이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매수자들은 좀 더 기다리는 게 어떨까 하는 판단이 서요. 대세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선 지자체 선거 이것도 일리 있어요. 대선 끝나면 반등할 여지도 있습니다. 여름에 계속 폭등했어요. 여름에 이번에도 폭등한다.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로 됐다고 해서 집값이 여러분들 뭐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반등할 수도 있다. 코로나 문제 이것 때문에 아직 해외 집값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상승폭만 줄었지 많이 뛰고 있습니다. 해외가. 유동자금이 늘어나고 토지보상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계속 폭락하기보다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얘를 6으로 보고 얘를 4로 봤는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얘가 4고 얘가 6으로 봅니다. 그리고 폭등이 아니라 반등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결국은 떨어져요. 올 연말에. 자, 이번에 하락 볼까요? 대출 제한 이게 컸어요. 영끌 이제 아예 사라져버렸잖아요. 금리 인상은 계속 들게 유력합니다. 금리 부담이 되고요. 지표 하락. 지금 지표가 한 20개가 있다면 15가지가 하락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 하락. 뭐 올해 여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세가 마이너스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갭 투자도 위기죠. 새 정부 정책. 처음에는 눈치 볼지 몰라도 결국은 집값 하락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품이 너무 심하니까. 전국 미분양 난리 난다. 자, 여러분들 미분양은 집값 하락의 신호, 10년 부동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10년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결국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전국 미분양 볼까요? 미분양 비율을 제가 예측을 해보면 경기도 이제 3기 신도시하고 택지지구 이런 데는 2배 이상 뛴다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얘들 60% 미분양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언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왜? 2기 신도시 70% 이상이 다 미분양이었어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70%. 여기는 신도시보다 안 좋은 거예요. 경기도 인천의 재개발은 신도시보다 안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서울시는 입지가 좋은데 30%가 미분양. 예전에 보니까 왕십리 뉴타운이라든가 뭐 흑성 뉴타운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곳들도 미분양이 났었어요. 강남도 미분양 났고요. 그렇게 좋은 곳들이 지금은 뭐 3배씩 뛰었지만 4배씩 뛰었지만 참고하세요. 물론 수도권만은 덜 나지만 세대수가 적거나 많아도 고분양가거나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미분양 납니다. 광역시 지방은 80% 그냥 집이 넘쳐나고 부족하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수도권이 떨어지면 수도권보다 비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광역시는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물량만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곳에 비해서 얘가 비싸냐 싸냐 이걸 따져야 돼요. 왜 세종시가 폭락하는 줄 아세요? 경기도보다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입지도 한참 남쪽인 곳이. 그러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양 분석 시기 2022년에서 27년 이때 분양 입주 계속하니까 지역으로는 전국 단위로 다 미분양. 그리고 사유는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미분양이 생기겠죠. 그리고 공급이 넘쳐나니까 물량은 약 30만 가구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미분양 정책 전매 제한을 아마 축소할 것 같고 양도세 혜택도 주고 계약금 10%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주고 거주 제한이 아마 사라지겠죠. 즉 이거 잡게 되면 그냥 양도세 안 받겠다. 5개씩 잡아라. 빚내서 잡아라. 예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왜? 미분양 계속 일어나면 이거 은행권도 부도나요. 건설사 부도나니까. 그래서 정책을 아주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유망한 미분양, 그렇다면 미분양 났을 때 아무 곳이나 잡으면 안 되고 서울이나 3기 신도시 대부분은 좋다. 특히 비싸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은 더 좋다. 수도권 중심지, 수도권에서 먼 곳, 뭐냐 가까우냐는 대략 수도권 3분의 2에 해당되는 게 경기도 3분의 2에 해당되는 바깥은 다 안 좋아요. 거기에는 인천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분양가 저렴. 지방은 분양가 저렴한 것들은 괜찮아요. 수도권도 중심지는 괜찮고 주변 시세가 높은 곳들, 미분양보다 주변 시세가 훨씬 높은 곳들. 그러면 이제 분양받았을 때 나중에 뛰어 올라가니까.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좀 뭐 구체적으로 지역을 2기부터 3기 쭉 한번 말하자면 좀 그래도 폭락장이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좀 위험할 곳들. 2기부터 양주, 그다음에 고읍, 의정부 고산, 그리고 남양주 양정, 이천 중리, 이천 마장, 화성 동탄 원, 오산, 뭐 세계 신도시 포함이에요. 안산 아양, 화성 태안, 평택 청북, 아산 신도시, 화성 봉담, 투, 그 다음에 의왕 군포 대암이, 화성 어천, 화성의 비봉, 시흥 거모, 그리고 김포 마송, 파주 운정. 지금 말씀드렸던 곳들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여기 남양주도 왕숙지구도 조금 뒤쪽에 있는 곳들, 진접 포함. 그리고 이쪽은 다 좋겠죠. 그리고 밑으로 용인 플랫폼시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군포 대암이, 그리고 안산 장상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안산 신길투, 물론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뭐 2배 갈 수 있어요. 신도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는 별로예요. 왜요? 이미 올랐으니까. 여기는 앞으로 분양할 곳들이니까 2배는 뜁니다. 근데 폭락장에 미분양 날 거예요. 시흥, 거모, 하중. 뭐 이런 곳들. 그 다음에 인천 계양, 고양 탄현, 의정부 우정.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먼 곳들. 여기 보면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 화성, 진안 이런 데는 안 좋아요. 벌써 봐도 멀잖아요. 다만 분양가가 좀 적정하게 나온다면 얘들도 3기 신도시니까 나중에 뛸 때 분양가에서 뛰는 거니까 결국은 미분양 됐다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여기 보면 화성, 봉담, 그다음에 양주, 장흥, 뭐 구리, 교문은 괜찮아요. 인천, 9월, 기타 이제 또 이런 곳들 여러 곳이 분양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결정적으로 안 좋게 보는 곳들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먼 곳들이죠. 여기 보면 매물이 지금 서울 보세요. 매물 개수가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도 그렇고 이게 지금 매물이 많으면서 거래 안 되는 곳이 이게 1번부터 뒤쪽은 안 좋은 거예요. 서초구 같은 경우 3,700개인데 18개가 거래됐어요. 대부분 지금 1,000개가 넘어가고 몇백 개인데 거래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여기 보세요. 진짜로. 자, 어떤 특정 지역을 떠나서 이것도 금매가 많아요. 거래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집값이 본격 하락되면요 난리 납니다. 이건 더 없어지고요. 얘들은 더 늘어나요. 그리고 매물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수도권은 1,300, 지방은 2만. 그래서 지방이 안 좋은 거예요. 수도권이나 지방은 인구가 같은데 어떻게 미분양이 더 많잖아요. 거의 수도권의 15배 이상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1.4까지 떨어졌던 게 1.8, 2.2. 지금 월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인구 급감하면 볼까요?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뭐 할 것 없이 신도시 다 아니 광역시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중소도시도 이렇게 도 단위도 완전 충청도만 좀 늘어난데 왜 그러냐면 충청도는 완전 지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수도권과 지방의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의 어떤 가교 역할.
충청 남북도는 한 중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얼마나 빠지느냐. 이게 82, 2019년 이때는 집값 수도 경기도 같은 경우 올라가지도 않았을 때예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안 뛸 때인데 그때하고 맞먹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뭐 시세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심리가 이만큼 밀린 거예요. 여기서 버티다가 계속 빠지게 되면 이제 억 단위로 막 계속 빠지겠죠. 자, 1, 2기 신도시 서울 집값 상승 억제 입주 시기 가격하라.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신도시 나올 때마다 폭락한다는 거. 3기 신도시도 어김없을 거예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게 3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분양을 받느냐 마냐. 여기 보세요. 현재 예전에 지금 이게 분양가가 파란색, 주황색은 매매가인데 그거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비슷한데 최근에 와서 매매가는 이렇게 평당 4,300까지 올라갔는데 분양가는 2,798로 별로 안 올라갔어요. 즉 지금은 분양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받으면 안 되고 세대수 적거나 입지가 너무 후졌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고분양가거나. 그래도 분양이 우선이고 매매는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매매입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데 편차도 이렇게 크잖아요. 매매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 여기 이때 인플레이션 여기 보세요. 엄청나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도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데 3월 달에는 이제 올라가겠죠. 러시아 변수가 있어도 올릴 거예요. 비율만 다르지. 이제 미국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금리가. 이거 진짜 중요해요. 미국 금리 인상하게 되면 집값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서울 보세요. 마이너스. 이 끝부분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시세가 이제 수평으로 됐죠. 계속 올라가다가. 경기도. 자, 마이너스. 시세가 수평에서 꺾이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마이너스죠. 시세가 지금 수평으로 갔다가 이제 꺾이는 중이죠. 만약 집값이 한 몇 달 더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산 안 빠졌다고 제로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평입니다. 그리고 대전 마이너스 상당히 많죠. 꺾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미. 대구도 꺾였어요. 대구는 많이 빠졌죠. 세종이야 팍 떨어졌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수도권 전체 광역시 사실상 인구의 약 한 90%에 해당되는 이곳들은 다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서울 다 빠졌네요. 중랑구 빼놓고 다 마이너스 파란색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전국적으로 수도권 다 빠졌고 지금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루트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도 단위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인구가 많은 광역시하고 수도권이 90%의 인구에 해당되는 것들이 집값이 지금 엄청나게 확대하면서 폭락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뛰는 게 상승장애 뭐냐?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뛰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꼬마빌딩. 꼬마빌딩은 이게 하락장에서 진짜 많이 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망 밝은 것은 아파트와 꼬마빌딩이다. 지금 부동산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시커먼 버섯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2013년 경기도 2기 신도시의 70% 이상이 미분양이 되었으며 서울도 강남이나 뉴타운 같은 훌륭한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때보다 더 위험할 텐데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을 안 하는 것은 더 위험하겠죠. 감사합니다.